우리가 매일 걷는 이 동네, 이 풍경을 완전히 뒤바꾸는 엄청난 힘,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이름은 좀 딱딱한 법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법 조항들이 어떻게 우리 삶의 터전을 바꾸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맨날 지나다니던 낡은 동네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대한 펜스가 쳐지고 또 어느새 보니까 삐까번쩍한 아파트 단지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엄청난 변화의 설계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 법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을요, 딱 5가지 핵심 질문으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도대체 우리 도시는 왜 바뀌어야만 하는 걸까? 부터 시작해서 그 거대한 변화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지까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 모든 것의 시작이죠. 우리 도시는 도대체 왜 변하는 걸까요? 이 법이 왜 필요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이 법의 가장 첫 페이지 제1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요.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낡고 불편한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곳에서 살게 하겠다. 이게 바로 이 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단어가 바로 정비사업입니다. 법 제2조를 보면요. 이게 그냥 낡은 건물 부수고 새로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좁아토진계를 넓히고 쉴 곳 하나 없던 동네에 공원을 만드는 것까지. 그러니까 도시의 기능을 통째로 되살리는 훨씬 더 큰 개념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은 누가 또 어떻게 시작하는 걸까요? 야, 우리 동네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거대한 청사진, 굉장히 체계적인 과정이 숨어 있어요. 이 과정을 머릿속에 쉽게 그리시려면 하나의 커다란 깔때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맨 위, 가장 넓은 곳에서는 국가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고요. 이게 각 도시의 계획으로 점점 좁혀지다가 마지막에는 마침내 우리 동네라는 아주 작은 한 점으로 딱 모이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이 계획들의 시간 단위에 국가와 도시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내다보고 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5년마다 이게 현실에 맞는지 점검하고 수정하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동네의 변화는요, 사실 최소 10년 전부터 그려지기 시작한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그 거대한 국가 계획이 어떻게 지도 위에 딱 한 점, 바로 우리 동네로 콕 찍히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이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10년짜리 큰 그림에서 여긴 좀 바꿀 필요가 있겠는데 하는 잠재 후보지로 있다가 드디어 구체적인 정비계획이라는 옷을 입게 되고요. 마침내 정비구역이라는 공식적인 이름표를 딱 달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순간 추상적이었던 계획이 현실의 땅 위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정비계획 안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새로 지을 건물의 높이부터 공원은 어디에 만들지, 도로는 어떻게 넓힐지 이런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은 어디로 이사를 가셔야 하는지 그 이주 대책까지 전부 다 담겨 있어요. 말 그대로 동네의 미래를 A부터 Z까지 통째로 설계하는 작업인 셈이죠. 자, 이제 정비구역으로 딱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동네가 다 똑같은 공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각기 다른 처방을 내리듯이 이 법도 동네의 현재 상태에 딱 맞는 3가지 다른 개발 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3가지 방식이 바로 이건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듣는 게 바로 재개발이랑 재건축이죠. 이 둘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 뭘까요? 네, 바로 저기 오른쪽에 있는 기반시설 상태입니다.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기반시설이 낡았냐, 아니면 아직 쓸만하냐. 여기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절대 헷갈리지 않게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재개발은요,
동네를 그냥 통째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도로, 공원, 건물까지 싹 다. 반면에 재건축은 기반 시설은 이미 괜찮으니까 낡은 아파트 건물만 새로 짓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획도 다 세웠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운전대는 과연 누가 잡게 될까요? 법을 보면 사업의 주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열악해서 도움이 시급한 곳은 나라가 직접 나서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주인공은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러니까 소유주들이 직접 만든 조합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라는 강력한 엔진의 시동을 거는 열쇠, 그게 바로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주민들이 오케이 합시다 라고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려면요, 법적으로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그러니까 무려 75%가 찬성해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4명 중에 3명이 하자고 해야 한다는 건데 정말 쉽지 않겠죠. 그만큼 주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정말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 10명 중에 7명이 동의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상 우리 이웃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동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투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이처럼 까다로운 동의율 조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 동네의 미래는 저기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곳에 발 딛고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법의 핵심 철학인 셈이죠. 자, 이렇게 다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짜리 거대한 계획부터 한 명 한 명의 동의를 얻는 까다로운 절차까지.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향하고 있는 단 하나의 목표. 그건 결국 더 나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분명히 낡은 도시를 새롭게 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새 건물과 그 속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쌓은 이웃과의 정, 공동체의 기억, 그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점을 찾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법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